어두워지면 일어나라. Dead until dark. 참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뱀파이어가 우리 바에도 나타났다. 사는 전 뱀파이어들의 농담조 표현에 따르면 관에서 커밍아웃한 이래 내 바람은 번템프스에도 한 명만 얻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다른 소수자라면 작은 우리 마을에서도 다 본 적이 있는데 가장 새내기이자 법적으로 인정받은 비사망자만 없을 이유는 또 뭐 있겠는가. 하긴 북부루지에나 시골이 뱀파이어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곳이라고 보긴 힘들다. 반면 뉴올리언스는 정말로 뱀파이어의 중심지였다. 완전히 앤 라이스 소설에나 나올 법한 자들의 집합처. 그렇지 않은가. 차로 가면 본템프스와 뉴올리언스는 그리 멀지 않았고 바에 오는 손님들 말에 따르면 길 모퉁이에서 돌을 던지면 하나쯤은 맞힐 수 있을 정도로 뱀파이어가 많았다. 물론 그러지 않는 게 신상에 이롭겠지만, 하지만 내가 기다리는 것은 나만의 뱀파이어였다. 분명 나는 그다지 나가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다. 외모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 자신을 난 예쁘장하다. 금발의 푸른 눈, 25살의 아가씨이고 건강한 다리에 가슴도 제법 풍만하고 허리는 말벌처럼 잘록하다. 따뜻한 날씨에 맞춰 세미고른 웨이트리스 복장을 하고 있노라면 꽤 근사하다. 까만 반바지에 흰 티셔츠, 흰 양말, 까만 나이키 운동화. 하지만 나에겐 장애가 하나 있다. 나는 그것이 장애라고 생각한다. 바의 손님들은 그냥 나더러 미쳤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결과적으로 나는 데이트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작은 기쁨도 내게는 아주 크게 다가온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내 담당 테이블에 앉았다. 뱀파이어가 말이다. 나는 남자를 보자마자 바로 정체를 알아챘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 저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하지만 나한테는 그 사람의 피부가 살짝 빛나고 있는 게 보였고, 그래서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어찌나 기뻤던지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그리고 사실 바 옆에서 정말로 스텝도 살짝 밟았다. 사장인 샘 몰롯이 음료를 만들다가 나를 보고는 슬며시 웃음을 지었다. 나는 쟁반과 행주를 들고 뱀파이어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다. 속으로는 입술에 바른 립스틱도 아직 멀쩡하고 하나로 높이 묶은 머리도 여전히 단정했으면 싶었다. 약간 긴장이 됐고 자꾸만 배시시 입 가장자리가 올라갔다. 남자는 생각이 잠긴 듯 했고 덕분에 나는 남자가 쳐다보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볼 기회가 있었다. 키는 180cm 정도 되는 것 같았다. 뒤로 빗질에 넘긴 풍성한 갈색 머리는 옷깃을 스쳤고 긴 구렛나룻이 묘하게 구식으로 보였다. 물론 피부는 창백했다. 당연하지, 죽었으니까. 옛날 이야기를 믿는다면 말이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이론, 즉 뱀파이어들이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이론에 따르면 눈앞의 남자는 사람을 며칠간 죽은 것처럼 보이겠다가 깨어난 뒤엔 햇빛과 은과 마늘에 알레르기가 생기게 하는 바이러스의 희생자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신문마다 달랐다. 최근엔 신문마다 온통 뱀파이어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어쨌거나 남자의 입술은 아름답고 윤곽이 뚜렷했으며 짙은 눈썹은 아치 모양이었다. 눈썹에서 바로 떨어지는 콧날은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에 나오는 왕자를 떠올리게 했다. 마침내 남자가 고개를 들자 머리보다 훨씬 짙은 갈색 눈동자와 믿을 수 없을 만큼 하얀 눈자위가 보였다. 뭘 드시겠어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행복감 속에 내가 물었다. 남자는 눈썹을 치켜세웠다. 합성 혈액 있나요? 남자가 물었다. 아니요, 죄송해요. 쌤이 얼마 전에 주문했어요. 다음 주면 들어와요. 그럼 레드 와인 부탁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매끄러운 돌 위로 세차게 흐르는 시냇물 같았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너무 완벽했다. 마음 쓸 것 없소. 수키 마리오. 손님 양반. 제가 원래 정신이 좀 이상하거든. 벽쪽 부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날아왔다. 아직도 웃음이 입가에 어른거리긴 했지만 행복감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시들어버리는 내 얼굴을 지켜보며 뱀파이어는 계속 나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와인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맥 레트레이의 의기양양한 얼굴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맥은 거의 매일 밤 자기 아내 데니지를 데리고 바에 왔다. 나는 둘을 쥐새끼 커플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포트렉스 코너에 있는 임대 트레일러로 이사온 뒤로 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데 온 힘을 다했다. 저 부부가 이곳에 갑자기 나타났던 그날처럼 본 템페스에서 바람처럼 사라져줬으면 하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저들이 멀로스에 처음 온 날 나는 무척 무례하긴 했지만 둘의 생각에 귀 기울였다. 나도 안다. 내 안에 있는 속물근성이다. 하지만 나도 남들처럼 너무 지루할 때가 있고 비록 보통 때는 자꾸만 내 머릿속으로 비집고 들어오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차단하는 데 노력하지만 가끔은 그냥 굴복할 때도 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남들은 모를 레트레이 부부의 비밀을 몇 가지 알게 되었다. 예컨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둘은 감옥에 간 적이 있었다. 또 맥 레트레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정말 역겨운 생각을 하는 걸 들은 적도 있다. 그리고 데니지가 2년 전에 아기를 버린 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맥의 아기는 아니었다. 게다가 저 부부는 절대 팁을 주지 않았다. 샘은 하우스 레드 와인을 한 잔 따라 쟁반에 얹으면서 뱀파이어의 테이블을 건너다 보았다. 샘은 다시 나를 보았고 나는 샘도 새로운 손님이 비사망자인 것을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 눈동자가 짙은 회색청인데 비해 샘의 눈동자는 폴 뉴먼처럼 푸른색이다. 우린 둘 다 금발이지만 샘의 머리털은 뻣뻣하고 거의 빨갛게 타오르는 금빛에 가깝다. 샘은 늘 피부가 약간씩 걸려있는데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호리호리해 보여도 전에 셔츠를 벗고 트럭에서 짐을 부리는 모습을 보니 상체 근육이 탄탄했다. 나는 샘의 생각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샘은 사장이다. 그리고 난 이전에 당시 사장에 대해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을 알게 되어 일을 그만둬야 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샘은 아무 말 없이 내게 그저 와인을 건넬 뿐이었다. 나는 잔이 반짝일 정도로 깨끗한지 확인한 뒤 뱀파이어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돌아갔다. 와인 나왔습니다, 손님. 나는 정중하게 말하고는 정확히 남자 바로 앞에 조심스레 잔을 내려놓았다. 뱀파이어는 다시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자의 사랑스러운 눈을 들여다보았다. 맛있게 드세요. 나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뒤에서 맥 레트레이가 소리쳤다. 이봐 수키, 여기 맥주 피처 하나 더.
나는 한숨을 쉬고는 쥐새끼 부부의 테이블에서 빈 피처를 치우려고 돌아섰다. 데니지의 오늘 밤 옷차림이 근사했다. 홀드탑에 핫팬츠를 입고 있었고 숱 많은 갈색 머리는 얼굴 주위로 멋지게 고글거리고 있었다. 데니지는 진짜로 예쁘진 않았지만 워낙에 옷을 화려하게 잘 입고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리곤 했다. 잠시 후 보니 놀랍게도 레트레이 부부가 뱀파이어 손님의 테이블로 옮겨 앉아 있었다. 레트레이 부부는 남자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저쪽도 열심히 대꾸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자리를 뜨지도 않았다. 저것 좀 봐요. 나는 진저리를 치며 동료 웨이트리스인 알렌에게 말했다. 알렌은 붉은 머리에 주근깨가 있고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언니로 4번 결혼한 전적이 있다. 아기가 둘 있는데 가끔은 알렌이 나를 자기의 셋째 아이쯤으로 여긴다는 생각이 든다. 못 보던 얼굴이네. 응? 알렌이 살짝 관심을 보였다. 알렌은 요즘 르네 레니어와 만나고 있는데 나는 별 매력을 모르겠지만 알렌은 꽤 만족하는 눈치다. 르네는 알렌의 2번째 남편이었다. 저 사람 뱀파이어예요. 나는 그저 누군가와 기쁨을 나누고 싶었다. 정말? 이 동네에? 야, 별일도 다 있네. 알렌은 내 기쁨을 충분히 알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쥐새끼 부부와 함께 있는 거 보니 아주 똑똑한 사람일 리는 없어, 동생. 어쨌거나 데니지는 아주 생쇼를 하는 걸. 나는 알렌의 말을 듣고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 알렌은 나와는 달리 경험이 많아서 성적 상황을 훨씬 능숙하게 감지한다. 뱀파이어는 금줄에 있었다. 내가 듣기로 일본인이 개발해낸 합성 혈액은 영양면에선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뱀파이어의 금주님을 정말로 채워줄 수 없었다. 그것이 바로 때때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였다. 뱀파이어는 피비린내라는 살인사건을 이렇게 포장해 불렀다. 그리고 여기 데니지 레트레이가 자기 목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대고 있었다. 쌍년. 제이슨 오빠가 바에 들어서더니 건들대며 다가와 나를 껴안았다. 오빠는 여자들이 가정적이면서 장애인에게 친절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 나를 껴안으면 이성에게 2배의 효과가 있는 주문을 거는 셈이다. 자기 본연의 모습이나 더 점수를 딸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다. 오빠는 미남이다. 그리고 확실히 못되게 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자는 그 점을 기꺼이 눈 감아주고 싶어하는 듯하다. 헤이 동생, 할머니 어떠셔? 괜찮으셔. 네, 그렇지 뭐. 한번 들려. 그렇게 오늘은 예쁜 여자 없어? 알아서 찾아봐. 오빠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하자 여자들 손이 머리로 블라우스로 입술로 바쁘게 오가는 게 눈에 들어왔다. 이야, 디엔이 와있네. 쟤 요즘 만난 사람 없지? 해운대에서 온 트럭 운전사 함께 왔어. 그 남자는 지금 화장실에 갔고 조심해. 오빠가 내게 씩 웃어 보였고 나는 다른 여자들이 저 웃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본다는데 참으로 놀랐다. 심지어 알렌조차도 오빠가 들어오자 삐져나온 티셔츠를 정도에 넣었다. 남편은 내신하고 치고도 아직 남자 보는 눈을 더 키워야 할 것 같았다. 같이 일하는 또 다른 웨이트리스인 도는 머리를 넘기더니 가슴이 더 커 보이게 하려고 등을 쭉 폈다. 오빠가 돈에게 다정하게 손을 흔들었다. 도는 관심 없는 척했다. 도는 지금 오빠와 사이가 안 좋은데도 오빠가 여전히 자기를 봐주길 바란다. 정말로 바빴다. 토요일 밤이면 모두 잠깐씩이라도 멀로스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시 동안 나의 뱀파이어에게 마음 쓸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다시 뱀파이어에게 눈을 돌렸을 때는 데니지와 이야기 중이었다. 맥이 뱀파이어를 바라보는 눈이 어찌나 탐욕스럽던지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맥을 주시하며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리고 마음의 방어벽을 내리고 귀를 기울였다. 맥과 데니지는
뱀파이어의 피를 모두 뽑아낸 일로 감옥에 간 적이 있었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네요. 다음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자요.